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인 우크라이나 순방까지 마치고 어제 새벽 귀국했습니다. 순방 성과와 이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이런저런 논란도 좀 벌어지고 있는데, 수해 대응이 우선이지 외교 일정이 먼저 나는 게 야당 입장이고, 여당에서는 대통령 있는 곳이 상황실이다 이런 발언도 나왔습니다. 자, 예고해드린 대로 이 문제 관련해서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의원님. 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 2년 연속 참석했습니다. 그렇죠. 예,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서 우크라이나 깜짝 순방도 있었고, 다만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이른바 명품 쇼핑을 했다 이런 논란도 있긴 했는데, 이번 순방 일정 총평하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우선 대한민국이 이 자유진영에서 그 뜻을 같이 하겠다는 그걸 좀 더 명확하게 밝혔고, 네. 그 다음에 또 그 권위주의 그 체제에 대해서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으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우리가 한 몸처럼 가겠다는 그걸 밝혔던 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에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 중에서 가장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건 우크라이나에 대한 깜짝 방문인데, 야당은 굉장히 평가가 박합니다.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가서 했던 이 발언,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으로 연대에 함께 나가자. 이게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만드는 말이다. 이런 야당의 박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그 말은 이순신 장군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게 우리가 그러겠다는 게 아니고, 예.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나름대로 덕담을 한 것이니까요. 예. 그걸 그렇게 좀 과대 해석해서 공격할 필요가 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야당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야당은 왜 이걸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지금 수해인 와중에 예.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아, 야당의 시각이요? 예.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일단은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이번에 제가 미국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만나서도 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예.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자칫하면 정말 낭떠러지 3차 세계대전까지도 갈 수 있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이거든요. 아하,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서방 세계 내지는 자유진영의 의지를 보여서 러시아의 침공을 막는 것이 그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몰리기 시작하면 푸틴이 핵무기를 꺼낼 수도 있는데, 이게 정말 꺼낸다면 3차 세계대전쟁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런다면요? 예, 그래서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문제라서 하는 거는 맞는데요. 근데 제 바람으로는 예. 오히려 지금 지금 사실 역사상 최대로 인명피해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이럴 때는 나토 정상회담만 참석하고 나서 오셔가지고 예. 이 문제를 나름대로 열심히 해결을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이 장마가 끝나면 그때 정말 비밀리에 우크라이나를 직접 방문하셨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안철수 의원 보시기에는 일단 우크라이나 방문 자체는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히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다만 국내에 수해가 많이 났고 인명피해가 났으니까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가지 않고 돌아와서 수해 수습하고 다시 가는 게 맞다, 이런 취지신 거죠?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대통령님하고 대통령실에서 다 여러 가지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아마도 이런 국제 정세에 좀 더 민감하다 보니까, 예. 좀 더 빨리 가지 못했던 것에 대한 조급함이 있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최종 결정을 우크라이나 가능으로 결정을 했다. 예,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 원래 인명사태가 나면, 한 사람이라도 인명사태가 나면, 서방 지도자분들이
당장 그 일정들을 축소하고 다시 귀국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예.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안심을 하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의 존재 이유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예. 정말 가장 중요한 국가의 존재 의무니까 예. 한 분이 정말 목숨이 경각에 달렸거나 한 분이 납치됐을 때도 서방에서는 이 대통령이 직접 가서 해결하는 모습을 취합니다. 물론 뭐 해결이야 그 실무선에서 서로 물밑 협상을 통해서 하겠지만요. 예. 근데 그게 상징적인 그런 모습이어서요. 어허. 자, 그러면 야당에서 대통령의 이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을 비판하는 포인트가 한 두 개인데, 하나는 우크라이나 방문 자체가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돌려서 한반도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 이 논리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건데, 지금 수해가 났는데 웬 우크라이나냐, 돌아오는 게 맞지라는 야당의 이 시각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그럼? 그게 반반 정도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현장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급박한 상황이라든지 지금 전황이 돌아가는 모습들, 특히 우크라이나는 제가 이번에 콘돌리자 라이스와 이야기를 해보니까 예. 거의 그 방향이 정해지기 일보 직전에 와 있더라고요. 방향이 정해지기. 예. 직전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저 북부 유럽 쪽에서는 겨울이 되면은 전쟁 수행이 어렵답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제 뭐 보통 아무리 늦어도 10월 말 내지는 10월 정도면 어느 정도 이제 전쟁의 윤곽이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전에 빨리 방문을 해야만이 사실은 국익에 부합되죠. 여러 가지 뭐 전후에 우리가 참여하는 문제라든지. 그래서 그 사실은 국익을 위해서 마음이 조급했던 측면이 좀 더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수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건데, 지금 궁평 이 지하차도에서 났던 이 참사에 대해서 오늘자 조간신문을 보면 충청북도, 그다음에 청주시 경찰이 서로 이제 네 탓하면서 책임 떠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게 오늘 조간신문에 많은 기사가 실렸는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 단순히 거기 실무선이나 뭐 그 지자체 하부의 부서의 어떤 뭐 서로 공방으로 돌리기보다는 예. 전반적인 시스템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게 계속 연속으로 반복이 되고, 그리고 특히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게 아마 갈수록 더 심해질 겁니다. 그렇겠죠. 지금보다 더 심해질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은 왜 그런 그 지하차도에 대하여서 그 여러 가지 그 펌프 작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다 알 수 있었던, 이번에 엄청난 폭우가 온다는 게 이미 예보로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안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윗선에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분당이니까 성남시에 있는데요. 그렇죠. 성남시가 작년에 그 여러 가지 재난 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정말 물폭탄을 맞았습니다. 작년에요. 네. 근데 그게 그래도 나름대로 거기에서 대처하면서 저희들이 배웠던 것이 비가 많이 올 때 어떤 지역이 취약하다는 거를 파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저 나름대로는 그 부분들을 사사치 뒤져가지고 여러 가지 예산 새로 배정하면서 미리 다들 그 대비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번에 비가 온다고 해서 한 달 전에 사흘 동안 점검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큰 문제가 생길 확률이 적다는 거를 확인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수해 상황에서 나왔던 정치인들의 말과 행동 좀 하나씩 좀 물어볼게요. 이 여당의 대구시장의 홍준표 시장, 이 주말에 골프를 쳤는데, 이 당시 토요일 상황을 보면 대구시 공무원들은 1,000명 넘게 비상근무로 서고 있었고, 대구는 큰 피해가 없는 상황에서 주말에 아내와 운동을 했다. 그리고 비가 많이 내린다는 보고를 받고 1시간 만에 중단했다라는 게 홍준표 대구시장의 얘기입니다. 주말에 테니스 치면 안 되고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 홍준표 시장의 이 주말 골프하고 대응은 어떻게 보시나요?
주말에 골프 치고 테니스 치는 거 뭐라고 그러겠습니까만은 예. 그게 문제는 지금 우리 사상 최고의 인명 피해가 난 날이라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게 내가 관할 지역이 아니라고 해서 그러면 내일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저희 지역이 수해가 피해가 덜 있다고 해서 예. 제가 다른 지역에 있는 인명 피해에 대해서 그냥 외면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 나름대로 사정은 있었다고 생각은 되지만은 예. 국민 정서와는 안 맞는 말씀을 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야당 의원의 얘기 하나 좀 짚어보죠. 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한 행동과 말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궁평 지하차도로 밀어넣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말을 했다가 논란이 일으니 사과를 하기는 했습니다. 이 김의겸 의원의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굉장히 부적절한 그런 저는 발언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분도 스스로 이렇게 처리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야당과 여당이 정쟁하는 것이야 그건 정치권에서 당연한데요. 그 목적 자체가 단순히 상대방을 흠집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그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좀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하면서 그걸로 이렇게 우위에 서야지 그냥 비난만 해가지고 서로 못하게 경쟁을 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 기왕 저희가 여야 정치인들의 발언 논란 나온 김에 이거를 좀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최근에 여당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이 조금 거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오는데 이 대표적인 게 최근에 이 실업급여제도 악용 문제를 다루면서 실업급여다, 달콤한 보너스다, 이런 표현, 이거를 지적하는 시각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정제된 메시지가 나오지 않고 좀 말이 거칠게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사실 기본적인 그 생각은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분들은 사실은 이 재취업을 위해서 사회적인 안전망을 제공해주는 좋은 제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악용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선보여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그 공감대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정작 필요한 사람이 받지 못하는 문제 이런 예. 거는 정말 불공평해서 고쳐야죠. 예.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 것을 개혁할 때는 정말로 필요한 주의 사항이 기존 제도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분명히 반발을 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개혁할 때는 굉장히 정교한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감정이 섞이지 않는 정제한 발언을 해야만이 개혁이 한 발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예. 안 그렇고 거기에다가 자기 감정을 실으면 오히려 거기가 공격 포인트가 되면서 원래 생각했던 개혁의 취지가 희석이 되고 개혁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개혁을 할 때 이 정책적인 어젠다가 공감을 받고 힘을 받기 위해서 예. 그런 감정적인 발언을 한 것은 굉장히 아쉽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안철수 의원을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저희가 안 짚어볼 수가 없습니다. 내년 총선에서의 안철수 의원은 어디에 서 있을 것인가 이건데 최근에 이준석 전 대표가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 고향인 부산 그것도 해운대가 있는 해안가가 아니라 낙동강 서부벨트 이른바 국민의힘의 부산 험지 쪽에 출마하면 기회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준석 전 대표 얘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좀 더 넓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넓게요? 총선 승리를 해야지 예. 어떤 한 사람이 앞으로 좀 더 기회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어허.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22대 총선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예. 그중에서 어디가 핵심이냐? 예.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그렇죠. 수도권 121석 중에서 우리 지금 17석밖에 이제는 한 명 안 됐으니까 16석이군요.
121석 중에 16석인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에서 과연 내년에 이길 수 있느냐. 예. 이제 그 문제죠. 아. 그러니까 부산에서 아주 작은 지역에서 그 주변에 한 서너 명이 만약에 정말 잘해서 당선된다고 했을 때 그게 전체적으로 영향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 오히려 예. 전체적으로 22대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는 수도권 승리가 절대적이고 어허. 저는 당직과 관계없이 수도권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야, 자 그러면요, 의원님, 만약에 내년 총선 때 당에서 아무래도 수도권에서 특히 젊은 층의 중도층에 가장 소구력이 있는 사람은 안철수 의원이다. 안철수 의원의 분당갑은 그래도 국민의힘에 유리한 지역이니 다른 사람이 내려보내고 안철수 의원은 수도권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수도권 선거를 진두지휘하라. 수도권에 험지에 출마해서 바람을 일으켜라. 뭐 이런 요구를 한다면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뭐 두 가지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에 제가 이제 분당에서 처음 선거를 할 때 예. 그때 저는 제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지원 유세를 13일 동안 50회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굉장히 많이 당선되는데 기여를 했었죠. 근데 뭐 만약에 험지라고 하면 뭐 아까 그 말씀하신 부산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예. 아마 어느 누구도 제가 이렇게 지원 유세를 하거나 도와드리지는 못할 겁니다. 아하. 그러면 어떤 게 그러니까 크게 봐야죠, 항상. 예. 우리가 어떻게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것인가. 예. 이렇게 보고 자원들을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안철수 의원과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안철수 의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